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영상이 거의 뭐 한 4개월 만에 지금 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몇 가지를 촬영해 두긴 했는데, 수리건이 또 계속 밀리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제, 요게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영상 올리고 나서. 요거는 우선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인데, 요거는 요렇게 접수를 하신 거예요.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가 상당히 큰데,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예, 라데온 RX 6900 XT. 이렇게 아마 구매하실 때도 100만 원이 넘었을 것 같고, 조금 뭐 낮은 급의 제품은 아니죠. 보면 요즘에 이제 40 시리즈는 기본 뭐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도 이런 고급 스펙의 그래픽 카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수리만 접해봤지 실제 뭐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 또 순행 1층이거든요. 라디도 3열 라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GPU는 순행으로 이제 쿨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부는 이제 쿨러가 공랭 쿨러 형식으로 다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신경을 쓴 모델이죠. 네, 순행 일체형 키트입니다. 이거 개조한 게 아니라 나올 때부터 아마 이렇게 돼서 나온 걸 거예요. 커넥터가 녹았어요. 보면. 네. 커넥터가 완전히 다 녹았어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은 이제 뭐 파워 불량 또는 뭐 안에 GPU의 전압을 뭐 조작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커넥터 있죠? 커넥터가 이제 비규격품, 이런 이제 꼽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보조 전원. 이 핀이 전송할 수 있는 뭐 전자의 양 이런 뭐 규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블 안에도 보면 뭐 실드선이 몇 조 이상 들어갔을 때 이제 전류를 이제 허용 범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너무 싸구려 제품이 아니면 그 규제는 다 적합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접속될 때 커넥터 접점이 딱 안 맞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딱 꼽혔을 때 딱 붙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느슨해지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지직하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스파크 소리 같은 게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느슨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전류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많이 요하는 이제 플로드가 되게 되면 여기 저항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많은 전자가 흐르는데 이게 통로를 딱 맞춰주지 않으면 여기서 저항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겠죠. 물론 이제 딱 꼽힌다 하더라도 이 케이블에 흐르는 허용 전류 이상을 얘가 요구를 하게 되면 케이블에 또 열이 납니다. 열이 나거나 케이블이 녹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출된 플라스틱 부분들이 이렇게 전소돼 버리는 거예요. 다소 녹아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케이블 꼽으실 때는 물론 규격 제대로 된 이제 파워 제조사들 어느 정도 뭐 인증급 안에 들어가 있는 파워를 쓰셔야 되고, 분배해서 쓰는 거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파워에서 제공되는 케이블을 따로따로 꼽으실 때 꽉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꽉 이렇게. 이게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꽉 안 밀어 놓고 이 정도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니까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플러그가 걸리거나 하면 이제 제대로 결착 안 된 부분에서 저항이 발생되고 고열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촬영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뭐 편집을 못해서 몰아넣었고, 이번에는 촬영해서 조금 빨리 올려볼게요. 자, 전화가 계속 오네요. 조금 이제 영상을 조금 빨리 편집해서 올려볼 텐데, 지금 오늘이 12월 27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22년도도. 그래서 뭐 한 해 마무리하는 인사도 드릴 겸, 22년도는 제가 또 이 수리 건으로 굉장히 이제 좀 골머리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23년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경제가 지금 전기세고 뭐 모든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2023년도에도 밥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제품 여기 적어 놓으신 게, 일단 이 커넥터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커넥터를 먼저 교체를 할 겁니다. 이 부분 교체하고, 이게 저도 열어보진 않았거든요. 안에 내부가 완전히 다 타버렸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커넥터 쪽이나 이제 전원부 쪽,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GPU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돼버렸으면 의미는 없어요. 수리는 의미는 없고 일단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순행 워터블럭이 같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분해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열 처리하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빼두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뭔가 순행이 누수가 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 열어서 볼게요. 얘는 일단 뭐 보증실이나 이런 거는 지금 원래부터 치부가 안 돼 있던 애 같아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볼트에도. 이게 수면 볼트가 있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분해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뭐 LED나 그 쿨러 컨트롤 되는 부분이 사출된 부분이 조금 많이 파손이 돼 있네요. 네,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는 깨끗하죠. 지금 내부는 깨끗한데 일단 선물 패드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정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선물 패드 교체하실 때 요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GPU 접점이 안 돼요. GPU 접점은 중요한 거는 GPU거든요. 메모리 온도 낮추시려고 이렇게 선물 패드를 뭐 전원부라든지 이런 데 온도 낮추시려고 두꺼운 걸 발라버리면 이 방열판 전체가 들려버리기 때문에 GPU가 접점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패드를 교체하고 나면 메모리 온도나 뭐 전원부 온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U 플로드 했을 때 GPU 온도를 보세요. GPU 온도가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선물은 이렇게 순정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더 낮은 급으로 바꾸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다른 부분 전원부나 메모리 단이 불량 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는 돼요. 근데 정작 이 메모리 단하고 전원부 온도 낮추려고 이렇게 선물 패드를 두꺼운 걸 발라서 GPU가 접점이 안 돼서 발열 때문에 GPU가 사망하게 되면 그래픽카드 버리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GPU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뭐 수리 리스크도 상당하고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GPU 값도 날리고 작업 비용도 날리고 그래픽카드도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발열을 일단 잡고 나서 다른 애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처음에 출고될 때 나오는 그 두께의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더 두꺼운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짓눌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이 GPU 접점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이 선물 패드를 교체하고 나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일 두께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지금 잘린 걸 보니까 원래 있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해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제 선물은 다 제거하시고 다시 재도포 하셔야 돼요. 일단 뗐다면 다시 재도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는 이 커넥터를 교체할 때 작업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무연 솔더거든요. 예, 무연 납이라고 한번 좀 하면 뭐 하긴 한데 하여튼 무연 솔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납 제거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편 쪽에 지금 LED도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핀기를 쓰는 것도 얘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 이제 LED 부분들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제 열 처리를 좀 격리를 시킨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 판단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이제 얘를 다리를 다 잘라서 일단 제거하고 얘는 다 녹았기 때문에 빼내야 됩니다. 다 제거하고 핌 따로 빼내고요. 이제 홀 작업한 뒤에 실장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뒤쪽에 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열에 강한 소자들만 존재한다면 여기 이제 보호 처리를 하고 디핑기에 납주에 담가서 전체 교체하면 금방 됩니다. 작업은. 이 부분은. 오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디핑기를 가지신 분들이 잘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커팅하고 교체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납 다 빨아드리고요. 이제 이 규격품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 이제 클립이 여기 있으니까 12V 라인, 그라운드 라인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위치 이 방법 자체가 이게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동일한 커넥터로 해서 조금 모양은 다르겠죠. 재생 커넥터로 해서 바꾸는 거를 제가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수리 다이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검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다 예, 녹아버렸죠. 여기다 엉망으로 다 녹아버렸거든요. 다행히 기판은
크게 뭐 걸림만 조금 보이고요. 이게 뭐 여러 다층 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뭐 중요 회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판은 전소된 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커넥터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옆쪽을 보면 옆쪽을 보면 정상, 여기도 정상이죠. 정상인데 얘는 지금 아예 여기가 아마 GND 라인인데 전체 플러스 라인과 이쪽이 전부 다 완전 녹아버린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LED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LED가. 그래서 납조에 디핑기로 이렇게 담그면 여기까지 열 데미지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LED를 뭐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얘는 핀을 다 커팅하고요. 잘라내고 이 부분만 납을 제거하고 홀 확보한 다음에 커넥터, 제가 부품용으로 이미 추출해 놓은 커넥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죠? 방향은 똑같거든요. 이 클립이 똑같은 방향에 있어야 돼요. 뒤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이 클립 방향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다른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절대 실전에서 저는 인가하게 되면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쇼트 검사나 다른 게 문제 있는지 봐야 되고요. 자, 여기 탔죠? 여기도 지금 다 녹아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내부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퓨저인데, 퓨즈도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라인이거든요. 3개. 여기도 충분한 저항치가 다 잡혀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마 얘는 내부 쇼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쇼트는 내부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커넥터 쪽만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아마 5V RGB 헤드죠. 5V RGB 쪽이 지금 데미지를 또 받았어요. 이게 정상 작동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저항치는 잡히기 때문에 쇼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열 데미지를 받은 것 같죠. 핀은 간단하게 지금 바로 교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꼽으실 때 잘못됐던 것 같은데 또 너무 이제 심한 크게 힘을 줘버리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얘는 이 정도만 해줘도 뭐 케이블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GND 라인이고요. GND는 울어야 되고, 이거 5V, 여기는 좀 쇼트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신호 공급 라인이 되겠죠. 데이터 라인이 될 것이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뭐 GPU 쪽도 지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뭐 전소되거나 열 데미지를 받은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요렇게 본드 같은 거 발려있죠. IC 본드 형식인데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요. 얘는 만약에 칩을 교체할 때 이게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메모리가 불량나면 교체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IC 본드가 발려있으면. 위로는 지금 없는데 밑으로만 이렇게 지금 제조 당시에 이렇게 발려있는 상태. 이런 제품이 메모리 교체나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옆에만 발려있는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이 안에까지 다 밀어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복구하기 힘들어요. 중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넥터를 제거 작업을 먼저 할게요. 이거는 핀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 자르겠습니다. 자르고요. 제거된 모습. 다 탔죠. 완전히. 얘는 뭐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핀 추출해내고요. 그 다음에 새 커넥터. 이제 재생용으로 제가 빼놓은 커넥터인데 얘를 실장하면 되죠. 이렇게 실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핀 빼기가 이게 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빼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뒤편 쪽으로 해서 이게 무연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풍기로 열을 계속 가게 되면 이 LED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LED를 뭐 적당한 열을 줘서 제거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인두기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빼기 전에 유연납으로 충분히 조금 희석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단순 작업이지만 작업을 또 해보시면 굉장히 잘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납이면 이제 금방 녹아서 이제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연 솔더 요즘 전부 다 무연이잖아요. 이게 납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기판에서 열 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갖다 대면 지금 겨울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납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연납을 최대한 희석을 많이 시켜서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패드가 여러 다층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열교환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빠지고요.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쑥 갖다 대면 녹아버려요. 이거는 납 흡입기로도 잘 안 됩니다. 기판 두께도 있고. 그렇고 앞쪽으로 돌려서
디핑기로 하면 이게 금방 쉽게 되는데 촬영도 할 겸 해서 수작업으로 하려니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업량이 좀 많아지죠. 길어지고. 납을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무연납은. 자, 얘는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쑥 빠져요. 쑥 빠졌죠. 얘들은 이제 내층회로하고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쑥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선택의 여지는. 이제 열풍기로 기판에 충분한 열을 줘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뒤에 LED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납을 솔더기로 빨아도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고 이제 패드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패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기판 패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네들은 거의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이게 솔더기로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납 흡입기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유연납에나 적용되는 거고 무연납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디핑기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 LED 때문에 제가 수작업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래 되면 한계점이 부딪히죠. 그렇다고 해서 인두기로 계속 이렇게 열을 주면 이 패드들 손상이 일어나요. 패드들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록호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단순 커넥터 교체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드릴입니다. 드릴이거든요. 핸드형 드릴. 공작형 드릴이죠. 드릴 비트를 통해서 이 홀에 딱 맞는 애를 선택하셔야 되고 드릴을 이용해서 뚫게 되면 이런 잘못하게 되면 기판이 관통돼 버리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홀에 맞는 드릴 비트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중에 여기 맞는 홀을 찾으신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홀이 크면 납량도 많고 정말 잘 안 뚫립니다. 뚫리고는 있죠. 마음 같아서는 디핑기로 해서 바로 작업하든지 아니면 드릴로 뚫어버리고 싶은데 드릴로 뚫는 거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홀이 하나가 다 뚫어졌습니다. 뚫어졌죠? 여기보다는 조금 작은 분위기는 있는데 이 정도면 아마 핀 실장은 될 겁니다. 핀 굵기가 이만하기 때문에 추출되는 거 얘만 잘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예, 들어가지죠? 이렇게만 들어가주면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뚫어주시고 옆에 있는 패드를 이 패드만큼 다 이렇게 오려버리면 안 됩니다. 딱 납만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납이 이제 막혀있는 부분만 뚫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손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디핑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촬영 삼아 손으로 수작업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무연납이었으면 금방 작업돼요. 납 흡입기로 인두기로 열을 주면서 당겨버리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버리는데 이런 이제 고급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제 디핑기로 활용하면 좋은데 디핑기는 이제 수리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ED 쪽이라든지 열에 민감한 부분들 그리고 뒤쪽에 소자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실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열 처리를 잘 해서 열 격리를 잘 시켜서 이제 또 작업해야 되고요. 이제 안전한 방법은 이 방법인데 좀 노가다죠. 이것도 이전에 드릴로 막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홀을 완전히 막 아작아내고 내부 회로까지 다 망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드릴 작업도 회로 안 다치게 원래 이제 나있던 홀만 이렇게 잘 뚫으셔야 돼요. 패턴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좀 기판이 많이 지저분한데 얘는 이제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페이스트를 조금 제거할게요. 송진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홀 작업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거의 뭐 이제 끝난 작업입니다. 끝난 작업이고 어차피 쇼트는 아까 검사를 했기 때문에 프로사인은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커넥터 제가 미리 준비해놨죠. 얘를 꼽아서 실장해서 반대쪽에 납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커넥터가 잘 들어갔죠. 이렇게 잘 들어가지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잘 들어갔잖아요. 반대쪽에 클립이 동일한지 클립 동일하게 와있죠. 위치. 이 부분은 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납땜만
쭉 해주면 돼요. 열을 충분히 줘서 반대쪽까지 나비 흡입이 쭉 되게끔. 이게 나비 지금 온도가 사무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름처럼 솔더링이 이렇게 쉽게 쑥 되진 않아요. 기판 예열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더링이 그렇게 시원하게 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솔더링이 다 됐습니다. 뒤쪽도 충분히 납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안 들어온 프로스 부분만 조금 납을 덧대주고요. 이제 인두기가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냉납이 안 생기게끔 조치는 다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커넥터 교체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안쪽은 완벽하게 이제 다 붙여주면 좋은데 인두기가 침투를 잘 못하고 중간까지 패드까지는 지금 다 솔더링이 납이 흡입이 다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저항치도 다 잡히고요. 자, 이제 전원 인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스위칭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전류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스위칭 되는 부분 기본적인 거 사용만 볼게요. 여기 가쪽은 아마 로드가 걸렸을 때 아마 스위칭 되는 부분 같네요. 저는 다른 쇼트나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교체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잘 옮겨서 테스트를 연속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렇게 꽂아서 임시로 순행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 들어가는 거랑 기본 작동하는 거 인식 다 이상이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쿨러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고요. 근데 얘는 지금 순행으로 하고 있는데도 GPU 온도가 상당히 높네요. 발열이 좀 상당히 높은 제품 같습니다. 우선은 정상적인 쿨러를 장착해서 또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테스트는 다 했으니까 이제 조립을 해서 정상 쿨러를 달고 이제 최종 마무리 테스트 하면 됩니다. 서버는 듬뿍 발라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연결은 다 했습니다. 이 배선 연장 케이블을 이게 원래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짧아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C10 펜으로 연결해서 대충 라디 거치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달 데가 따로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브라켓으로 잡아서 암으로 잡아서 대충 거치만 해놓은 상태예요. 잘 돌아가고 있고 연결은 잘 됐습니다. 지금 C10에서 부팅을 했는데 드라이브 일단 다 올라왔죠? 그렇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펜 시스템을 제가 보드에 연결해 놔서 아마 RPM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측정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를 일단 촬영할 때는 그냥 컷마크 한번 실행해 보고요. 이건 커넥터 쪽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뜨거운 바람이 나온 거 봐서 워터펌프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작업한 게 큰 작업은 아니죠. 이제 커넥터가 단순 어떤 이제 고열로 인해서 쇼트 발생 녹은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가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내부 쪽에는 회로가 전혀 이제 손상이 없었고 커넥터 부분만 수리가 된 건데, 이게 뭐 작업으로 보면 간단한 작업일 수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들 이렇게 체결하실 때 깍 꼽아서 이제 이렇게 열 발생으로 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게 아마 새해가 되기 전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건데, 뭐 새해가 지나버리면 의미가 또 없겠죠. 아직 수리건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여유가 있을 때 또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